네, 이동통신 첫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ireless Communication 첫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그 커버를 할 내용은 일단은 그러니까 history, 그러니까 역사를 쭉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커버를 할 내용이 link budget, 그리고 그 다음에 채널 모델. 그래서 와이어리스 채널이 뭐 어떻게 생겼느냐.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페이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딩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선 통신을 배우고 나면, 그러니까 이동 통신을 배우고 나면 페이딩이 뭐다라는 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데아 레이시 페이딩 채널에서 뭐 어떤 특성을 갖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보나마나 페이딩 채널에서는 BR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선 채널에 비해서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이버시티 테크닉을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액세스 기법으로 FDMA, 그 다음에 CDMA, TDMA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요 MA라는 거, MA라는 게 이제 멀티플 액세스입니다. 멀티플 액세스. 그래서 우리가 통신공학이나 뭐 디지털 통신 클래스에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두 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통신을 하고 이제 B는 이렇게 정보를 보내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그나마 뭐 어차피 B에서 A로 보내는 거는 뭐 시메트릭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거는 무시를 하면은 사실은 한쪽만 보면 되니까, 보면은 뭐 S of T를 보냈을 때 이제 B가 받는 신호가 뭐 S of T에다가 이렇게 어떤 노이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배웠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무선 통신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이 사람한테 지금 어떤 인터피어런스, 즉 다른 사람이 통신을 하는 거, 왜냐하면 공기라는 미디어를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도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뭐 두 사람만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통신을 뭐 이렇게 둘이서 통신을 하던 간에 어쨌든 이 신호들이 사실은 이 사람한테도 영향을 주죠. 마찬가지로 여기 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통신을 하고 싶지만 사실은 이 사람한테도 전파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페런스가 계속 고려돼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공기라는 미디어를,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을 한다는 건 공기라는 미디어를 우리가 서로 쉐어를 하는 건데, 어떻게 쉐어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 테크닉이 있습니다. 하나가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파수를 나눠서 쉐어를 하자. 또 하나는 코드를 나눠서 쉐어를 하자. 그래서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마지막으로 time division multiple access겠죠. 그래서 시간을 나눠서 이 공기라는 미디어를 쉐어를 해보자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OFDM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모, 가장 중요한 마이모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히스토리는 뭐 이렇게 옛날 얘기만 할 건 아니고요. 뭐 맥스웰 방정식을 얘기할
뭐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셀룰러 이동통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래서 1G, 2G, 3G, 4G, 5G까지 이렇게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뭐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커버할 내용들은 뭐 대략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이제 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history of wireless communication. 자, wireless com 보면요. 일단은 뭐 역사를 하기 전에 wireless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wireless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wireless의 반대말은 wired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선 통신. 그래서 사실은 그 wireless communication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이제 무선 통신이라는 말도 하고, 이동 통신이라는 말도 하죠, 그렇죠? 과목 이름이 지금 이동 통신인데. 근데 어쨌든 뭐 영어 단어로는 다르죠. 요거는 이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여기 써 있듯이 이제 wireless communication이죠. 그래서 근데 좀 약간 다르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wireless는 wired하고 이렇게 반대말이고요. 그러니까 요거가 지금 무선이고 요게 이제 유선이죠, 그렇죠? 근데 이 모바일, 이거 모바일은 지금 이동 통신인데, 모바일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스테이셔너리죠. 스테이셔너리.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안 하는. 그렇죠? 또는 뭐 픽스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서 정말 꼼짝도 안 하고 통화를 한다. 그러면은 모바일 한 상황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지국도 어차피 자기 자리에 그 건물 옥상에 박혀 있을 거고, 여러분도 꼼짝도 안 하면은 리시버도 가만히 있고 트랜스미터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그냥 사실은 혼용해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무선 통신이라고 얘기하던 이동 통신이라고 얘기하던 똑같은 말로. 근데 뭐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틈새에 어떤 서비스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fixed wireless service,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그 쌍둥이 빌딩 같은 거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빌딩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빌딩하고 이 빌딩 사이에 그러면 통신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이제 뭐 대기업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굉장히 큰 빌딩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이 이제 통신을 하는데, 그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선 깔아서 쓰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선 깔아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 나무를 그렸어야 되는데, 이게 나무 심기 같은 거 이렇게 잘못하면은 이렇게 선 끊어 먹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떤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무선 통신 그 링크를 하나 만들자, 뭐 그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fixed wireless 서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와이어리스인데 사실은 이동을 하지 않죠. 얘는 가만히 있고 얘도 가만히 있으니까 모바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바일이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얘기니까. 자, 어찌됐건 뭐 따지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히스토리를 잠깐 보면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그 맥스웰입니다. 그래서 이 천재 맥스웰이 영국 사람이죠. 그 맥스웰이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을 이렇게 4개를 이제 집대성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4개의 이퀘이션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거는 4개 다는 아니죠. 뭐 하나는 가우스고 뭐 가우스가 2개인가요? 그리고 뭐 페러데이가 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어찌 됐건 이 사람이 집대성 한 건 맞고요. 그다음에 1880년에 이제 헤르츠가 라디오 트랜스미션 뭐 이렇게 실험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 그 무선 통신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태리의 마르코니입니다. 예, 그래서 마르코니가 30km wireless telegraph 전보죠. 실험을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래프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생일 축하한다 뭐 이런 짧은 메시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습긴 한데 어찌됐건 디지털이다. 아날로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통화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요한 이벤트가 1938년도에 그러니까 FCC 그래서 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FCC가 이제 설립이 되고 여기서 이제 어떤 룰을 셋업하게 됩니다.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그 이쪽 그 무선 통신이라는 게 어떤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전자제품을 뭐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그냥 그거 만들어서 그냥 팔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믹서를 뭐 만들어서 판다든가 뭐 그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만들어서 팔면 되죠. 근데 이 무선 통신 기기들은 그렇게 만들어서는 곤란하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마음대로 뭐 무선 통신 기기를 만들어서 아무 주파수나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막 10와트, 20와트씩 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럼 주변 사람들 통신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통신기기들은 그래서 반드시 레귤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어떤 주파수를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맥시멈 파워는 얼마다. 이런 그 규약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규약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 물건 자체를 팔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전자제품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 레귤레이션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지금 FCC는 이제 미국 기관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방송통신위원회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뭘 봐야 되냐면 셀룰러 커뮤니케이션을 봐야죠. 그래서 1946년에 그러니까 이거 그 셀룰러 커뮤니케이션 말고 그 이전 단계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무선 통신을 처음 시도를 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1G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셀룰러 통신이 아니죠. 그래서 무선 통신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도시에서 미국에서 보니까 거의 뭐 2차 대전 중인가요, 거의? 그래서 per city. 그래서 도시 하나에 기지국 하나 세운 거예요. 요새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건물 위쪽만 보더라도 그 기지국들을 잔뜩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모로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긴 게 뭐 가득 보이거든요. 이렇게 세모를 그린 이유는 이게 120도씩 커버해가지고 섹터링이 돼 있어서 그런데 어찌 됐건 뭐 잘 못 그렸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냥 웬만한 그 건물 위에는 다 있습니다. 그 우리 학교로 치면은 거기 그 순복음교회 거기 그 옥상 쪽에 이렇게 보면은 아주 그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그 기지국 안테나를 볼 수가 있고 그 기지국이 굉장히 많이 휘어 있어요. 그 디렉셔널 안테나를 하려고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이게 안테나가 이렇게 많이 휘어 있습니다.
한번 이 각도가 상당히 이제 휘어져 있는데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 그래서 이게 뉴욕에서는 몇 명을 커버했냐면은 543명. 자, 이렇게 이제 커버를 한 거죠. 1946년에 벌써 미국에서 무선 통신을 시도는 했습니다. 시도는 했는데 뭐 뉴욕에서 543명이면 뭐 말 다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거의 서비스가 안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나온 그 아이디어가 뭡니까? 예. frequency reuse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조금밖에 뉴욕에서 겨우 543명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주파수를 다 사용한 거죠. 예, 무선 통신에 필요한 그 주파수 그 밴드위스를 소진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 재사용을 하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땅을 나누자. 이렇게 땅을 나눠서 땅을 나누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프리퀀시 밴드를 나한테 이만큼 누가 주는 거예요. 프리퀀시 밴드를 이만큼을 주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뭐 항상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잘라요. 처음에 그러면 이게 프리퀀시 밴드 1, 프리퀀시 밴드 2, 밴드 3, 4, 5, 6, 7까지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여기 1, 2, 3, 4, 5, 6, 7 이렇게 돼가지고 지역을 이렇게 커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클러스터라고 부르죠 우리가. 네, 이걸 클러스터라고 부르고 이 클러스터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예, 여러분들 그건 알아서 이렇게 붙여보시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요 밴드에 사용되는 그 주파수는 뭐 여기서 뭐 여기 1번이 여기 또 있으면 재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전체 그 도시를 커버하자 아니면 뭐 미국 전체를 커버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룰러 컨셉이죠. 셀룰러 컨셉입니다. 셀로 나눠서 재사용을 하자라는 거죠. 프리퀀시 밴드를 재사용하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휴대전화망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 아시다시피 셀룰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셀룰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뭐 LTE라든가 뭐 지금 5G 예전에 쓰셨던 3G 이런 것들을 다 셀룰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셀로 나눠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도 모바일 폰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핸드폰은 영어가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셀폰이라고 하죠. 그렇죠? 셀러폰, 셀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용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시스템 네임으로 사람들이 셀러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폰도 셀러폰 이렇게 부르게 됐죠. 어쨌든 셀러폰이 언제 나왔냐면 그러니까 셀러 시스템이 언제 나왔냐면 AT&T 벨랩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1979년에 근데 오히려 일본에서 먼저 나왔군요. First generation 그 원G죠. 원G 시스템, 원G 셀러 시스템이 일본 NTT 도코모 NTT에서 먼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G 근데 그러니까 원G에 뭐 대해서 자세히 뭐 하진 않겠습니다만 어찌 됐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1G, 2G 해서 이제 각 제너레이션마다 기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1G의 시작은 언제냐라고 보면 되냐면 대충 정확하게 뭐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시작은 대충 1980년도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90년도가 되겠죠. 이거는 2000년도가 되고
이건 2010년, 이거는 2020년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5G 서비스를 런칭을 한 거는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그러니까 선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빨리 무리해가지고 런칭을 한 거고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셀룰러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셀룰러 시스템이 시작된 거는 언제냐라고 보면은 뭐 이 정도면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부터 시작해서 10년마다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6G, 7G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2030년에 나올 거고 2040년에 나올 거고.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 그 셀룰러 시스템의 그 스탠다드가 계속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G가 막 이제 런칭을 한 단계고 10년에 한 번씩 바뀌니까 벌써 지금 6G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뭐 6G는 어떻게 될 거냐, 뭐 6G 핵심 테크놀로지가 뭐냐 하면 요새 뭐 맨날 AI 얘기밖에 안 하니까 여기서도 AI, 그 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는 퀀텀 컴퓨팅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6G 대신에 가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5G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B는 지금 뭐냐면 비욘드입니다. 비욘드. 비욘드입니다. 그래서 5G를 넘어서 뭘 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6G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B5G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5G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B4G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4G, 그러니까 Beyond 4G죠. 그래서 4G LTE 시스템 다음에 뭐 어떤 것을 연구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냥 6G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B5G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5G 서비스가 지금 막 런칭을 한 시대에 살고 있고, 대신에 여러분들의 휴대폰은 사실은 4G, 3G를 모두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을 가지고 사실은 그 외국에 나가서 그 유심 카드인가요? 그것만 이렇게 바꿔서 거기서 구매를 해서 바꿔 끼우면은 사실 여러분들 휴대폰은 3G나 4G 모뎀들이 다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그래서 이 지역까지 이제 다 커버를 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멀티 스탠다드를 전부 다 이제 커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